각 당의 선대위원장과 함께 현재 판세와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투표하셨습니까? 아, 저도 하고 왔습니다. 아, 원래는 하셨군요. 사실 제가 예, 대구 예. 가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대구나 경북 가서 하려고 했는데 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판에 한번 경북을 다시 갈 생각이거든요. 아. 오늘 그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제 지역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뭐 대구는 갑자기 마지막에 뭐 유세하러 가십니까? 마지막에 그 사이에도 몇 번 갔고 유사하러도 갔고 네. 동화사의 대법회가 아, 이번 31일인가요? 아마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오신다고 해서 좀 방장 스님께도 인사드리고 또 우리 불자들께도 인사드리러 갑니다. 정말 선거 막판에 막판이 생기네요, 그죠? 지금 사전투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전투표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입장? 사실은 사전투표를 하세요가 아니라 예. 저희는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를 하세요. 되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앞저트든 뒤저트든 예. 본 메뉴든 다 최대한 드십시오 이런 예. 것처럼 최대한도로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느 쪽의 승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예.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우리 경험상 국민들이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기왕 정권 교체의 흐름이 지금 대세라면은 너무 빡빡하지 않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선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일할 정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앞으로도 예.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선거 전략가시니까 그럼 이번 사전투표를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숫자는 모르겠는데 역대 가장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승 추세는 계속되어 왔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전략가시라고 일부러 소개를 했으니까 대충 수치를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지난 총선 때 제가 사전 투표율을 한번 맞춘 적이 있는데 아하, 예, 맞춘 게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맞추고 나니까 예, 부담스럽습니다. 음모론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아. 안 맞으려고 합니다. 아,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죠. 기간입니다. 선거 때마다 각 당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잖아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받고 계십니까? 제일 앞섰던 것이 쭉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변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아마 2, 3위도 유지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2위와 3위가 2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3위는 아무래도 계속 가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고 전체적으로 그 1, 2위 사이의 격차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갈지 조금 더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다면 이제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까지 그렇습니다. 조사. 예. 근데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조금 더 벌어질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실지라는 얘기시죠. 자, 상대 진영 얘기입니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불발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불발로 보고 계실 때 저희는 막판에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어차피 돌아가서 그 다음을 보는 그런 입장이었고 게다가 최근 그 3차 TV 토론에서의 좀 큰 에러가 나서 네. 워낙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서 뭔가 좀 반전도 꽤 해야 되고 더구나 명태균 관련한 수사도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힘이 그래도 어쨌든 더 숫자도 있고 그런 곳이어서 그런 어떤 방탄 우산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가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근데 사실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지금 40% 정도를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 이 상태에서도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효과는? 이 상태건 어떤 상태건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는 시너지 단일화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야합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168시간 집중 행동 지침이라는 것을 내리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생경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의도 비우고 골목에서 선거운동 실시하고 율동은 최대한 자제해라. 여의도 비운다는 거는 예. 시작할 때부터 경청 선거로 해서 예. 지역구에 올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숫자가 중앙당에서 이제 일을 해온 게 네. 있는데 완전히 다 이제 내려가라. 이제는 그냥 마지막 며칠은 딴 거 신경 쓰고 다 지역구로 가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율동을 하지 마라 이것은 원래도 율동팀만 율동을 하는데 막 현장에 계신 지지층들이 막 흥겨워서 춤을 추시면은 네. 사실은 의원들이나 사회자나 뭐 같이 같이, 조금 이렇게 예. 들썩들썩 하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 유튜브나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방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뭐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그 지침은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말고 간절하게 하자. 예, 뭐 정말로 짧은 시간이면 조심스러운 시간이죠. 지금이요. 아유, 이게 더 어렵죠. 사실은 제가 테러 대책 단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 며칠 안 되는 이 기간이 저희로서는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예, 안전하게 후보를 이제 착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위원장님을 이렇게 뭐 매주 모셨지만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가면 예상은 좀 하셨겠지만 역시 보수의 텃밭 그럼요. 답게 쉽지 않죠. 당연하죠. 결집 현상이 나타난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고 민주당이 과거보다 애를 더 쓴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100% 당장 믿어주시겠습니까? 그 또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저희가 더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지금 원래 20% 초반대 정도를 얻으셨는 그 전에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높을 걸로 분위기는 보시죠. 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분위기로는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는 저희가 뭐 만발하죠. 예. 근데 사실 또 쫄리는 것도 있죠. 이게 실제로는 안 되면 참 우리 실망이 크겠다. 그리고 그래도 대구 경북 출신의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후보도 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심 좀 써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내는 걸 아주 극도로 지금 안 하시는군요. 네, 저는 원래 수치 잘 안 됩니다. 지금 잘 맞추셔서 그런 건지 이때 선거의 긴장감이 워낙 높기 때문이겠죠. 자, 대선 전까지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세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저희들이 절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가 이번 획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보수 진보 중도를 떠나서 헌법의 기준과 가치 위에서 내란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선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선거나 경쟁이라기보다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역사적 시기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고요.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앞으로